엄마를 용서해. 정진희. 토요일 오후 해화역 계단을 올라오는데 맨델 수존의 결혼 행진곡이 울렸다. 나의 심장이 쿵쿵했다. 음악에 기대어 하마터면 공연 시간을 지나칠 뻔했다. 나는 줄곧 작은 결혼식을 하겠노라고 마음먹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을 초청하여 여유롭게 식사하며 증인들 앞에서 평생을 약속하고 싶었다. 하지만 대표님은 달랐다. 그동안 뿌려놓았던 축의금을 회수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결혼식을 원했다. 의견 충돌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나는 극장 입구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3번의 심호흡을 했다. 깜깜한 극장 구석에 놓인 하얀 건반이 인기척을 한다. 분양받은 임대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아빠가 사고로 죽었다. 아빠는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힘든 막노동으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는 자부심이 굉장했다. 아빠가 죽고 난 후 중3 여름방학이었다. 우연히 엄마가 어느 회장님으로부터 스폰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무리 생활이 힘들더라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쓰레기 같은 집구석과 엄마가 미치도록 싫어 가출하고 말았다. 다시는 엄마를 보지 않겠어. 지금부터 나는 고아나 마찬가지야. 나도 내 맘대로 살겠어. 집을 나온 첫날 밤이었다. 나는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어슬렁거리며 배회했다. 막상 집을 도망 나와 보니 갈 만한 곳이 없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무서움과 불안에 사로잡혔다. 그렇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니 괜한 자존심이 비아냥거렸다. 결국 친구한테 하룻밤 신세를 부탁했다. 친구와 밤새 이어지는 비밀 이야기에 내 귀는 팔랑귀가 됐다. 어차피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앞으로 끼니를 때우는 게 문제였다. 친구와 난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그런데 둘 다 돈이 없었다. 친구가 말했다. 배는 고프고 돈이 없으니 빵을 훔쳐서 먹자. 뭐? 빵을 훔치자고? 응. 그래도 난 못하겠는데. 그럼 굶을 거야? 아까 배고프다며. 어떡하지? 나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빵을 훔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머뭇거리자 친구는 손님이 많은 편의점으로 가자고 했다. 그런데도 자신이 없었다. 그만 포기하자고 했다. 하지만 친구는 집요했다. 별 문제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의외였다. 결국 편의점 주인한테 들키고 말았다.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왜 그랬냐고 친구한테 먼저 물었다. 죄송해요. 저는 뭔가를 몰래 훔쳤을 때 쾌감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유독 생리하는 기간에 그런 유혹을 느끼는 편이에요. 그런데 혼자는 무서워서 못하니까 친구랑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그렇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절도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범죄예요. 네, 잘못했습니다. 친구는 엄마가 와서 해결했으나 나는 끝까지 고아라고 버텼다. 뭐든 처음은 힘들지만 두 번째는 좀 더 쉬워 보였다. 절도죄로 2번째 입소하는 날이었다. 나는 밤마다 거리를 헤매느니 차라리 소년원이 나을성 싶었다. 숙식이 해결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다. 이참에 대입 검정고시와 미용 자격증을 반드시 따리라 마음먹었다. 친척 언니가 면회를 왔다. 출소하게 되면 미용실에서 같이 일하자고 했다. 나는 미용 기술을 성실하게 배우고 익혔다. 다행히 한 번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대입 검정고시는 2번 만에 합격했으나 대학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공부보다 돈을 벌어야 했다. 출소 후 친척 언니네 미용실에서 미용 보존으로 일을 시작했다. 언니는 미용실 한쪽에 조그만 방이 있으니 사용해도 좋다고 했다.
숙식이 제공된 어엿한 직장에 취직된 기분이었다. 매일 아침 언니가 출근하기 전 미용실 청소를 말끔하게 해놓았다. 이어 마음이 편안해진 음악을 틀고 미용 기구들은 깨끗하게 닦은 후 제자리에 놓았다. 나의 손은 종일 바빴다. 어쩌다 손님이 없는 날엔 책을 읽었다. 소년원에 있던 소설책을 거의 다 읽을 정도로 좋아했다. 마음에 든 장면이 나오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고 또 읽었다. 마치 내가 주인공이라도 되는 양 몰입하여 읽다 보면 뭔지 모를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다. 간접 경험으로 체득한 특별한 느낌이랄까. 나는 가끔 그 느낌을 기억하고 싶었다.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공간이라면 습관처럼 소리를 내 책을 읽었다. 그날도 그랬다. 한 손에 책을 들고 식어버린 블랙커피를 마시려는데 입구에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읽고 있던 책을 덮으며 손님을 안내했다. 미안해요. 손님이 오는 줄도 모르고. 괜찮습니다. 근데 책 읽기를 좋아하나 봐요. 네. 저만의 발음과 발성 연습이랄까 뭐 그런 거죠. 네? 발음과 발성 연습이라뇨? 저는 원래 꿈이 연극 배우였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저는 수업 같은 거 배울 형편이 안 되어서 이렇게라도 연습하는 거예요. 혹시 연극 무대 서본 적 있나요? 학교에 다닐 때 몇 번 정도요. 그럼 무대에 설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저는 대사를 외우다 보면 저절로 애드리브도 생각이 막 났어요. 그리고 전혀 무대가 떨리거나 두렵지 않았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노는 나만의 무대 같았어요. 그렇다면 배우의 끼가 다분한 것 같아요. 저보다도 많이. 네? 정말요? 손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저는 극단에서 일해요. 어머, 그럼 연극 배우요? 쑥스럽지만 저는 바로 옆 건물 지하에서 극단을 운영하는 대표 장춘단이라고 해요. 어머나, 배우도 아니고 대표님이셨구나. 그렇긴 합니다만 작은 극단이라. 와, 진짜 멋지고 부럽네요. 저는 서연주인데요. 그냥 연주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네, 연주 씨는 성격이 밝고 긍정 에너지가 많아 보여요. 그렇게 봐주셨다니 감사해요. 나는 손님과 대화하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았다. 배운 것도 없고 학벌도 없으니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보였다.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처럼 책을 읽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었다. 그야말로 희망사항이었다. 나는 가끔 엄마를 원망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묻고 싶고 따지고 싶었다. 엄마는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다고 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더는 식당에서 일하지 않아도 될 생활비를 주겠다는 어느 회장님의 꼬임에 넘어가 스폰서가 되었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닮아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엄마의 외모는 지나가던 사람이 뒤를 돌아볼 정도였다. 나도 인정할 만했다. 성격도 외향적이라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졌다. 그래서인지 엄마 주변에 남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많이 꼬였다. 그것도 썩 내키지 않았다. 엄마는 하나뿐인 딸보다도 지인들과 어울리는 걸 더 즐겼다. 그런데도 나는 돈을 벌면 엄마를 위해 하얀 드레스 입은 결혼 사진을 찍어주려고 했다. 엄마는 결혼 행진곡만 들어도 금세 눈물을 흘렸다. 어쩌다 지인들의 결혼식에 다녀온 날엔 밤새 술을 마셨다. 그러곤 죽기 전까지 하얀 드레스를 입을 수 있을까? 신세 타령하며 목 놓아 울었다. 형편이 나아지면 결혼식을 올리겠노라 다짐했던 주인공이 사고로 죽어버렸으니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몰랐다. 나는 엉망이 되어버린 가정에 더는 발을 디디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나를 버렸다. 나도 엄마를 버렸다. 모르겠다. 쓸쓸한 밤에 찾아온 엄마 생각은 잠시 내게 머물다 지나갈 것이었다. 휴일이라 모처럼 늦잠을 잤다. 늦지막이 일어나 머리를 다듬고 미용실 밖으로 막 나가려는데 장 대표님이 급하게 올라왔다. 내가 먼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장 대표님. 오늘은 휴일인데요. 아, 오늘은 미용이 아니고 연주 씨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요. 저한테요? 어떤 부탁일까요? 실은 첫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펑크난 배역이 있어서 혹시 가능할까 해서요. 네?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요. 아직 날짜가 좀 남았으니까 제가 개인 지도 해드릴게요. 그래도 그렇지 전 못하겠어요. 사실 저는요. 아니, 그냥 죄송해요, 대표님. 그렇게 단번에 거절하지 말고요. 오늘 밤 자정까지 충분히 생각해본 후 결정하는 걸로 해요. 그렇다면 알겠어요. 나는 뭐가 뭔지 얼떨떨하여 뜨뜻미지근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곤 시내 가는 버스를 탔다. 맨 뒤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생각했다. 배우가 될 기회가 왔으니 해볼까 하다가도 내 형편에 무슨 여기까지 생각이 치밀어 오르자 자동으로 눈이 확 떠졌다. 몇 번을 생각해봐도 냉혹한 현실을 극복한다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아 접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나의 시선은 창밖으로 보인 빼곡한 간판들 속을 파헤쳐댔다. 어렴풋이 찾아낸 공연 연습장이 보였으나 버스는 무심하게 지나가 버렸다. 나는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다. 뒤를 돌아서 걸었다. 가던 길에 배가 고파 맥도날드로 들어갔다.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고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런데 맞은편에 언뜻 보아도 내가 아는 친구가 맞는 것 같아 물어보기로 했다. 저기 혹시 김하수 아닌가요? 어머, 이게 누구야? 연주? 서연주 맞지? 화수가 나를 보며 큰 소리로 얘기하는 바람에 주변에 민폐가 될 뻔했다. 보아하니 화수도 혼자 온 듯했다. 내가 제안했다. 화수야, 우리 합석할래? 그래, 그러자. 근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엄마와는 화해했니? 미용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 에고, 하나씩 천천히 얘기해. 난 그럭저럭 잘하고 있지. 넌 대학 가고 싶다고 했잖아. 갔니? 응. 난 전문대 식품영양학과에 들어갔어. 어머, 잘됐다. 대박 축하해. 나는 우연히 친구를 만나 햄버거를 먹으며 평범한 청년들의 일상 같은 대화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화수는 소년원에 있을 때 같은 호실 옆자리에서 잤던 동갑내기 친구였다. 우린 마음이 잘 통했다. 각자의 꿈을 이루고 난 뒤 정상에서 멋지게 만나자는 약속도 했다. 대화 중에 간간히 창밖으로 나간 멍한 시선이 돌아오지 않자 화수가 나에게 물었다. 연주야,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니? 왜? 표정은 반가워서 웃고 있으나 웃음 뒤에 살짝 보인 너의 불안정한 눈빛을 보았어. 보았구나. 실은 의논하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 뭔데? 그게 말이야. 내 꿈이 연극 배우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 맞아, 그랬지. 근데 연극 배울 기회가 코앞에 와 있는데 뭔가 두려워. 뭐가 두려운데? 나에게 기회를 준 극단 대표님은 내가 소년원 출신이란 걸 모르니까 펑크난 배역이라도 해보자는 거였거든. 그게 뭐 어때서? 그래도 알면 실망할 거 아니야. 그럼 너의 마음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솔직히 난 하고 싶지. 해보고 싶어.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무조건 한다고 해. 그럴까? 그럼 조만간 나에게도 배우 친구가 생기겠는걸? 화수야, 고마워. 나는 화수와 헤어지고 난 뒤 고민이 해결된 것 같아 발걸음이 가벼웠다. 좀 늦게 미용실로 돌아왔다. 긴장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 후 옆 건물 지하 계단을 하나씩 내려갔다.
극단 간판이 눈앞에 보였다. 애써 가라앉힌 심장이 자꾸만 콩닥거렸다. 나는 심호흡을 크게 3번 하고 노크했다. 똑똑. 누구세요? 대표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서연주입니다.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생각은 충분히 했나요? 대표님이 잘 가르쳐 주신다면 해보겠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대표님,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인사를 받기는 이런 것 같고요. 아무튼 승낙했으니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연습합시다.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연습은 어디서 하나요? 여기서 합니다. 저기 문 옆에 극단 연습장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참, 여기 대본 줄 테니 가져가서 많이 읽어오세요. 오늘 밤새 읽어야겠어요. 나는 연극 대본을 받았는데도 긴가민가 했다.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런 황홀한 기회가 주어지다니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연극 대본을 품에 안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첫 장을 넘기기가 무척 설렜다. 다음 날이었다. 대본을 가지고 첫 리딩 연습하는 날인데 하필이면 미용실에 예약 손님이 많았다. 쉴 틈이 없다 보니 짜증이 났다. 자꾸만 마음이 툴툴거렸다. 원장님의 예리한 촉이 나의 뒤통수를 때렸다. 연주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니? 아니에요. 뭐든 불편하면 말해. 죄송해요. 잘할게요. 외향적인 나의 행동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티가 났던 모양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시간 안에 극단 연습장에 가야 하는데 행여 늦을까 싶어 조바심이 났다. 미용실 마무리 청소는 내일 아침에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마자 대본을 들고 뛰었다. 엄마를 용서해. 단체 여행을 간 모녀 사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친밀해지기는커녕 악마로 변해간다. 엄마. 다른 사람이 다 먹기 전에 너도 먹어봐. 음식을 딸 앞으로 가져간다. 딸. 아니야. 다른 사람도 같이 먹어야지. 돈은 똑같이 냈잖아. 엄마 좀 그러지 마. 내 것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짜증을 내며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엄마. 제 아비 닮아서 성질하고는. 딸. 나 먼저 숙소로 들어갈게. 엄마가 숙소로 들어오자마자 딸은 화가 풀릴 때까지 퍼붓는다. 딸. 다시는 엄마랑 같이 여행 안 갈 거야. 짐을 싸는 척한다. 엄마. 나도 그럴 생각이야. 한숨을 쉬며 창가로 간다. 딸. 엄마랑 같이 다니면 창피해서 못 살겠어. 엄마.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딸을 곁눈질로 째려본다. 딸. 응. 촌스럽고 무식한 엄마보다 세련되고 교양 있는 엄마가 더 좋다고요. 엄마.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여자야. 어디다 대고 무식하다는 거야?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딸. 엄마가 그 모양이라 그 엄마의 그딸이란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해요. 엄마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엄마. 저게 그냥 베개를 확 집어 던지는 척한다. 딸. 헐. 이제 딸까지 때리시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엄마한테 대드는 흉내를 낸다. 엄마. 계집애야. 너는 엄마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엄마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딸. 참나. 이러다간 계속 싸울 것 같으니까 내가 나가서 잘게. 딸은 가방을 들고 나가버린다. 엄마. 지금 이 밤에 나가서 잔다고? 그럼 난 어쩌라고? 그럴 바엔 아예 들어오지 마라. 딸 없는 셈 치고 혼자 살면 되지. 그래, 인생은 결국 혼자야. 닫힌 문을 향해 서럽게 울부짖는다. 나는 목이 좀 아팠다. 그래서 대표님한테 말했다. 대표님, 우리 좀 쉬었다 해요. 그래요, 10분만 쉬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갈등을 마주한 부분에서 나의 내면의 분리가 필요한 듯했다. 나는 커피를 다 마신 빈잔에 바람을 담아 한 잔 더 마셨다. 머리가 개운해졌다.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 대표님이 말했다. 처음 미용실에서 나를 봤을 때 무언가에 집중하던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첫눈에 반했다고. 그 후론 무조건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집요했다는 말과 함께 나는 청혼을 받았다. 하마터면 흔쾌히 허락할 뻔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존감은 시시때때로 무너지지만 자존심은 강했다. 아무리 첫눈에 반했더라도 나의 모든 상황을 알게 된다면 대표님도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다. 왠지 결혼과 동시에 파출부로 전락할 것 같아 거절했다. 이참에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대표님은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허허 웃었다. 나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언짢았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며칠 후 대표님은 막무가내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고 했다. 절대 안 간다고 했더니 그럼 편안하게 저녁이나 먹자는 거였다. 편할 리 없다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 따라갔다. 나는 좀 불편한 자리에 갈 때는 여름에도 일부러 긴 소매 옷을 입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문신했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일 자신이 없었다. 더군다나 오늘의 만남은 어쩌면 살면서 가장 어려운 자리가 아니던가. 더는 모르겠다. 나는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다. 대표님과 나란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부모님과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 채 배꼽 인사를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주입니다. 어서 와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여기 꽃 좀 사왔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어머나, 내가 꽃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고마워요. 아닙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가족이 앉아있는 식탁으로 갔다. 조심스럽게 밥을 먹었다. 집안에 에어컨이 돌아가는데도 혼자만 더웠다. 이마에 땀이 났다. 그러다 몸까지 축축해졌다. 긴장된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자 나도 모르게 팔을 걷어 올렸다. 순간 어머니의 싸늘한 눈빛이 내 팔에 고정돼 있다는 걸 감지했다. 나는 모른 척 걷어 올린 옷을 슬그머니 내렸다. 계절이 건너뛰어 내 자리에만 겨울이 온 듯 싸늘했다. 나는 얼음이 되었고 부모님은 동시에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곤 대표님을 불렀다. 적막한 공기가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다. 고요한 침묵은 겨울바람처럼 매섭고 날카로웠다. 잠시 후 어머니가 나오면서 나에게 말했다. 연주양, 얼음 땡! 네? 뭐지? 나는 좀 당황스러웠다. 이어서 방으로 들어간 가족들이 꽃목걸이를 만들어 나에게 걸어주었다. 아버님이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연주양,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주게나. 네? 감사합니다만 저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서요.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네. 모두 누군가에겐 소중한 사람이지. 아, 네. 그렇지만 저는요. 실은 알고 있어요. 소년원 출신이라는 거. 나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편안하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연주양, 나도 소년원 출신이야. 네? 설마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잘못 들은 건 아닌지 쉽게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가 이어서 물었다. 연주는 왜 들어갔니? 난 절도죄로 들어갔거든. 저도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빵 훔치다 걸렸어요. 그랬구나. 나는 평범하지 못한 엄마가 싫어 거리를 방황하다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어머니는 비록 소년원 출신이었지만 남부럽지 않은 평범한 가정을 만들었다는 게 놀라웠다. 묻지 않았는데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독신주의자였어. 내가 소년원 출신이었다는 것을 밝히면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지 그때부터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살기로 한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끈질기게 구애를 하는 바람에 넘어가고 말았어. 당시 구급 공무원이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여자한테 청혼하나 싶었지. 그땐 놀리는 줄 알고 자존심도 무척 상했더랬어. 사람의 인연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 덕분에 이렇게 준수한 아들을 낳았으니 지금은 더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님이 정말 멋지세요. 좀 그렇긴 하지. 근데 어쩜 이렇게 똑 닮았는지 모르겠네. 여자를 보는 눈이 부전자전. 그러게요. 나는 웃음을 참아야 할지 맞장구를 쳐야 할지 난감했다. 아무튼 난 이 결혼 반대하진 않겠네. 둘이 잘 살아.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친절한 배려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놓였다. 결국 엄마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은 극과 극이다. 여행이 끝나고 출근하는 아침 식탁은 늘 분주하고 시끄럽다. 엄마, 연주야, 아침 먹자. 연주의 방문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른다. 딸, 밥 먹을 시간 없어. 주려면 좀 빨리 챙겨주던가 해야 먹지. 엄마는 꼭 나가기 직전에 말하더라.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약간 비아냥거리며 말한다. 엄마, 먹기 싫으면 그만이지. 왜 그렇게 투덜거리는 거야? 딸, 어휴 짜증나. 엄마, 나도 짜증나거든. 출근한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유배를 떠는지 원. 딸, 됐으니까 그만해. 엄마가 보기엔 유별나 보여도 그래도 난 엄마를 위해 이번 달 월급 타면 하얀 드레스 입혀줄까 했는데 취소해야겠어. 엄마, 뭐라고? 웬 드레스? 그게 무슨 말이야? 딸, 몰라도 돼. 눈물을 닦은 후 하얀 드레스 입어보는 게 엄마의 소원이라길래 더 늙기 전에 드레스 대여해서 사진이라도 찍어주려고 했단 말이야. 침착하려 해도 눈물이 흐른다. 엄마, 그렇게 기쁜 생각이 있는 줄 몰랐어. 아까 짜증낸 거 미안해. 안절부절 못하고 손가락 깍지를 낀다. 딸, 몰라. 아무래도 오늘 지각할 것 같아. 현관문을 열고 급하게 백을 들고 나간다. 드디어 무대의 마지막 조명이 켜진다. 모녀는 거실에 큰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며 나란히 앉는다. 딸, 엄만 지금 행복해? 엄마, 조금. 넌 어때? 딸, 소년원에 있을 땐 춥고 외로웠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날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줄 가족이 생겼거든. 그래서 든든해. 엄마, 결혼할 사람이라면 나에게 소개할 생각은 있는 거니? 딸, 글쎄, 꼭 해야 하나? 어차피 엄마는 죽었다고 했거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싹수 없게 하니? 딸, 엄마가 날 버리고 갈 때부터 고아였거든. 엄마가 침대에서 편하게 잘 때 난 미용실 허름한 곳에서 웅크리고 쪽잠을 잤다는 거 알긴 해? 바퀴벌레가 얼굴 위로 올라와 잠이 깬 적도 많았고. 엄마, 쯧쯧, 그랬구나. 실은 엄마도 그 남자한테 속았어. 회장님은커녕 어느 조직의 두목이었더라고. 얼마나 치밀한지 빠져나올 구멍을 찾지 못했어. 핸드폰을 빼앗겼으니 연락할 엄두는 아예 못 냈던 거고. 딸, 지금 와서 그런 말 듣자는 거 아닌데? 엄마, 어쨌든 미안해. 널 끝까지 돌봐주지 못해서. 엄말 원망해도 괜찮아. 너의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미워하고 미워해. 딸, 뭐야? 삶이 왜 이래? 엄마, 너에게 짐이 되진 않을게. 잘 살아. 연극이 끝나고 대표님은 객석에 있던 엄마를 무대로 불렀다. 나는 엄마를 끌어안았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엄마의 몸이 많이 야유어서 좀 놀랐다. 나는 울먹인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동안 엄마를 미워해서 미안해. 미워하는 내내 너무 아팠어. 나 이제 그만 아플래. 엄마 사랑해. 그리고 엄마를 용서해. 엄마를 용서해줘서 고맙다. 연주야 사랑한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컸다.